지난해 4분기 캐나다 전국의 집값이 경기 불황이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로열 리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중간 집값은 75만 7,100달러로 1년 전 4분기와 비교해 2.8%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1분기 이후 세 차례 연속 분기별 집값이 떨어졌지만 집값은 2020년보다 13.8%, 2019년보다 17.2%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3.7% 하락한 데 반해 콘도 가격은 1.4%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4분기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의 집값은 107만여 달러로 1년 전보다 4.6%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토론토시의 중간 가격은 109만여 달러로 4.5% 낮아졌으며 단독주택이 4%, 콘도도 4.2% 떨어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광역 밴쿠버는 3.5% 떨어진 120만여 달러이며 밴쿠버시만 보면 중간 가격이 2.1% 떨어졌고 특히 단독주택이 4%, 콘도는 0.5% 하락했습니다.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와 온주 오타와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에 반해 퀘벡주 광역 몬트리올과 엘버타주 캘거리는 각각 2.2%와 3.9%씩 상승했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 르페이지의 앞선 전망 보고서에선 올 1분기와 2분기엔 다소 하락하지만 3분기와 4분기 들어 소폭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집값이 기준금리 기조와 인플레이션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이외 경기 침체 우려와 이민, 고용시장,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오늘 캐나다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거래는 한 달 새 1.3% 늘었으나 1년 전 같은 기간보단 39% 감소했습니다. MLS 주택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6%, 1년 전과 비교해 7.5% 떨어졌으며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건도 한 달 전에 비해 6.4% 줄었습니다. 협회는 올해 주택시장 전망에서 거래량이 올해보다 0.5% 줄어들고 가격은 66만여 달러로 5.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024년엔 거래가 10% 증가하고 가격은 3.5%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단 낮지만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수많은 시니어들이 장기 요양원 입주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10년간 계속 이어질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온주 장기요양원 협회에 따르면 브래포드와 오릴리아, 스트래포드 등 중소도시 인구보다 많은 4만여 명이 현재 요양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주 장기요양원의 70%를 대표하는 이 협회는 오는 2029년에는 대기 숫자가 4만 8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온주 정부가 2028년까지 침상 3만 개를 추가하더라도 대기 숫자는 더 늘어날 거란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더 많이, 더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10년 동안 장기 요양원 수요는 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요양원 입주민의 41%가 10년 전보다 돌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의 인력과 운영 시스템으론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2029년이 되면 요양원의 간호사와 간병인 수가 지금의 2배는 더 필요하다고 우려하며 적어도 5만 8천여 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국제 간호사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임금 인상 제한 등으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어 이직을 막는 조치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최일선 의료 근로자를 대표하는 캐나다 공무원 연합과 온주 병원조합위원회가 광역 토론토에서만 15,000명을 더 충원해야 환자의 치료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온주 전역으로 확대하면 4만 6천여 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력난과 고된 업무 등으로 인해 2019년과 2020년 온주의 간병인이 느끼는 고통지수가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 역시 이런 요양원 부족 사태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협회는 조언했습니다. 오늘은 1월의 세 번째 월요일로 1년 중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크다는 블루 먼데이입니다. 2005년 영국의 한 여행사가 판매 마케팅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이유들이 합해져 1년 중에서 가장 우울한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견도 나오지만 겨울철 우울증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른바 계절성 정서장애로 햇볕이 적은 겨울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특히 1월과 2월에 많습니다. 심리학자는 연말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밤이 길고 추운 겨울이 이어지는 데다가 슬럼프가 시작되는가 하면 새해 다짐에 대한 포기나 걱정 등이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휴에 쓴 신용카드 청구액도 부담입니다. 예 심리학자는 새해 결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동기 유발이 되지만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일상적이고 작은 것부터 목표를 세우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평소 자신의 습관을 들여다보고 숙면과 식단, 신체 활동, 소비 습관 등 일상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전문 기관 등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중동 및 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2에서 3%가 계절성 정서장애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신과협회는 일반적으로 18세에서 30세 사이에서 정서장애가 시작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 연구팀이 19년간 자살 사망 빈도를 조사한 결과 월요일이 15%로 가장 많았고 10대와 20대의 경우 일요일 대비 월요일 자살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5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쪽 빅토리아 파크 애비뉴와 슬론 애비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팔과 손에 총상을 입은 26세 남성과 여러 개의 타단이 발견된 가운데 복부와 가슴에 총상을 입은 30세 남성과 다리에 총상을 입은 26세 남성이 인근 지역 병원에 직접 찾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이들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엔 맥활 로드와 벨치스 스트리트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고 두 번째 피해 여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9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중국계 이민자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50대 후반의 부부와 24세 아들 리 씨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모두 숨져 있었고 당시 현장에서 이들 이외에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한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현재 살인사건 전담팀과 경찰이 주변을 탐문 조사하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인은 숨진 부부가 북경대학을 졸업하고 20년 전 이민와 로 메인랜드 지역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고 최근까지도 부부와 아들 모두가 집에서 개인 가외 수업을 하며 매우 만족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충격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부터 연방 공무원들의 사무실 출근이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를 하다 지난해엔 재택근무 또는 사무실 출근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업무를 선택하도록 했으나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적어도 2, 3일은 사무실에 출근하도록 정부가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지난달 중순 사무실 복귀를 발표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몇몇은 카페테리아나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사무실 복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건강과 안전, 생산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사무실 복귀를 시행해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공무원은 3월 말까지 사무실 복귀 계획을 모두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례별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재택근무 이후 온타리오주 토론토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이 지난해 4분기 17.1%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겨울철 코스 요리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토론토의 윈터딜리셔스는 오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200여 곳에서 진행되며 점심은 $20에서 $55 사이, 저녁은 $25에서 $75 사이입니다. 밴쿠버의 다인아웃 밴쿠버는 오는 20일부터 2월 5일까지로 역대 가장 많은 370여 곳이 페스티벌에 참여했으며 가격은 $20대에서 $65로 다양합니다. 토론토의 윈터딜리셔스와 밴쿠버의 다인아웃 밴쿠버는 인기가 많아 예약을 서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